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이제 11월을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원불교 교사 읽기를 계속 쭉 해왔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열반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익산총부의 건물별로 거기에 새겨 있는 대종사님 법설까지 쭉 살펴봤어요. 꽤나 긴 시간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종법사직에 오르셔서 그 정산종사님이 열반하시게 되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까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원불교 교사. 제가 왜 교사 읽기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 안 읽으니까 우리부터 읽어보자. 그래서 교사 읽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본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1099쪽 맨 아래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대종사 장례 행사를 마치고,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정산, 여기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대종사의 열반과 정산 종법사 추대. 근데 이제 제목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말을 하면 정산 종법사 추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산종사 종법사의 추대 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의미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1099쪽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의 장례 행사를 마치고, 이게 6월 6일이에요. 이게 5일장 6월 1일 날 열반하셨으니까 이게 5일장이에요, 6일장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6월 2, 3, 4, 5, 6 보통 실질적으로는 5일장이죠. 네. 6월 6일 날 장례 행사를 마치고 6월 7일 그 다음 날이죠. 수의단회에서는 초창기일에 수의단 중앙단원이던 정산 송규 법사를 후계 종법사로 추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산종사님 종법사로 추대를 수의단을 통해서 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종사님께 정산종사님을 이렇게 작은 그 법상,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니까 밥 먹는 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좌죠. 앉는,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이렇게 앉아서 승좌설법 한다는 거 있죠. 그 상을 만들어가지고 좀, 지금 우리 현재 대각전에 있는 그것보다 좀 작은 그 법좌였나 봐요. 그걸 만들으셔서 어디 있다? 공회당에다 놓고 정산종사님을 거기 앉아라 해서, 설법을 하게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 후계 종법사로의 역할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당대 정산종사께서 수의단 중앙단원도 하시고 해서 종법사의 추대를 대죠. 그리고 나서 6월 8일에 새 종법사 취임식을 어디서? 총부 대각전에서 한다. 그러면 대각전이 정산종사님께서 대각전에서 종법사로 취임하신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정산종사님은 대종사 열반 며칠 후에 종법사 위에 오르시나요? 6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2, 3, 4, 5, 6, 7, 8 7일 날에 추대되고 8일 날에 종법사직에 오르죠. 이게 6일 뒤에 종법사에 추대되고 7일 뒤에 그 취임식을 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제가 왜 이게 날짜 계산을 하냐면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6, 7일 일주일 아니죠. 일주일 안에 종법사직에 오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수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일본 제국 그 일경들은 아마 그 분열될 걸로 본 건데 이걸 보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된다. 이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정산종법사에 대한 그 종국사 취임 전까지의 그 대략의 설명이 쭉 나와요. 일대기. 근데 왜 이걸 제가 읽어보려고 하냐면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꼭 대종사님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 대종사님의 구도과정.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데자뷰라고 하나요? 약간 이렇게 겹친다는 거. 그런 것을 좀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정산종법사는 원기 1016년, 이게 1900년. 그럼 대종사님하고 몇 살 차이냐면 대종사님이 1891년생이니까 몇 살? 9살. 생각보다 큰 차이 안 나죠? 음력 8월 4일에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초전면 소성동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경북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동에서 구산 송벽조와 준타원 이운에. 송벽조는 대종경에 몇 차례 등장해서 알죠. 어머니가 이운에 그 3남매 중 장자로 나셨다. 그 3남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산종사님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 동생은 주산 송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님이 있어요. 누님이. 어려서부터 천품이 총명하고 궁량이 호대하며 이건 다 쓰죠. 이렇게. 이렇게 이 말을 쑥 지나갑시다. 이건. 그리고 기상이 화청하여 신성한 풍이 보였으며,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를 볼 수 있죠. 8세부터 가문의 전통에 따라 유서를 대강 통독하셨으나 거기에는 재미를 얻지 못하고 과거 성현들의 사적을 즐겨 읽으시며 나도 장차 천하의 큰 공부로 천하의 큰 사업을 하여 천하의 주인이 되어 보리라고 스스로 발언하게 되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면, 여기 대산종사법어 신심편 41을 보면 그 대산종사께서 정산종사 10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가 앙천기원상, 하늘을 우러러 기원했다. 이 대원사님 관청기상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승을 찾아 뜻을 이루신 심사해원상, 스승을 찾아서 그 원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도 대종사님의 구사고행상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여기 이렇게 간략히 나와 있지만 조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이게 정산종사가 태어난 곳을 지금 구성마을이라고 해요. 지금 초가집으로 있고 그 성주 가보면 있어요. 구성마을이 있고 성장지가 소야마을이에요. 그 옆에 바로 옛날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동네 우물이면 우물과 빨래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표지가 있어요. 처음에 탄생지, 그 다음에 성장지가 있어요. 탄생지에서 나와서 얼마 안 내려오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옛날에 우물이 있다. 그 사진이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3세 되던 정월 4일에 몇 살? 4살 연상? 그러니까 정산용사님, 정토님이 몇 살 많다고요? 4살 많아요. 여청운. 이게 옆 동네도 아니지. 멀어요. 금수면 광살리 성주 여씨와 결혼해. 이 여씨 집성촌을 가면 그 동네는 부자예요. 지금도 가보면 부자 마을이다 이렇게. 부자 마을입니다. 결혼 직후 다시
이게 왜 이렇게 4살 연상하고 이분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냐면 빨리 자식을 두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구도지라고 하는 박실마을, 지금 우리 성주 성지사무소 있는 그곳 있죠? 그곳으로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13세에서 18세까지 사시는데, 거기를 가보면, 거기 뒤에 가면 거북바위가 있죠? 거북바위에서 천하창생을 제도하는 큰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천지신명의 기도예요. 마치 대운사님께서 마치 선밭에서 산신기도 하는 거하고 무척 닮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북바위 있는 데에서 지금 기도실 있죠? 원불당이라고 지금 간판이 붙어 있는데, 기도실이 있는 쪽에 오른쪽 방, 그 정도, 거기가 옛날에 실제로 집이 있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그것도. 대충 위치 파악이 가능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안에서, 방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도 무척 대종사님하고 닮아 있고, 그리고 10세경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을 보고 숨은 도인인가 해서 가서 물어보고 막 그래요. 대종사님이 하시는 모습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꾸 랑데부 이렇게 데자뷰 한다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14, 15세 무렵에는 장모님 제사로,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금수면 광살리, 그 동네 부자라고 했잖아요. 거기 장모님 제사 갔다가 거기서, 처가죠. 처가 친척 중에 여처사라는 분이 가야산에 수십 명 수도한 도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알 수 있겠다고 하고 찾아가요. 꼭 대운사님 구사고행 과정하고 아주 비슷한, 여러 번 찾아가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이 처음 만나서 대종사님께서 내가 이런 발심하고 구두하고 했다는 하면은 이게 직감적으로 통하지 않았었나. 저는 제 추측이에요. 이게 추측인데, 이게 나도 그랬는데. 그리고 그 동네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거 보면은, 지금 가보면은 허씨들 문중산이 있어. 우리가 그냥 허봉이라고 해요. 허봉이 있는데 정산용사님 굉장히 조용하신데 산에 가갖고 이렇게 아까 같이 뜻을 이루기, 천하의 큰 사업을, 천하의 큰 공부를 해서 천하의 큰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천하의 주인이 되어보겠다는 하면서나 좀 답답하면 막 소리도 지르고, 그게 전해져 오고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거 보면은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하고 무척 닮아 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 개인적으로. 자, 여기 또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갑시다. 이에 그 뒤에 나오네요. 처음엔 발언했죠. 이게 꼭 발언한 것이 꼭 삼년기원상하고 아주 비슷한, 관청기상, 삼년기상하고 비슷한 면이 있고, 이에 따라 혹은 이인운자를 찾아 강호의 산곡을 술력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여처사 찾아서 가야산 이렇게 가보시고 그런 말이에요. 한 칸 초당에, 이게 지금 박실마을, 지금 원불당이라고 보이는 그 건물에 보는 쪽에서 오른쪽, 이쪽에 두문정좌하여 심공을 계속 하시다가 종종 후 이적이 스스로 나타나 이웃을 놀라게 한 일도 간혹 있었다. 정산용사님의 구도 과정에는 이적에 대한 체험들도 있다. 그러나 마음속의 발언은 날로 깊어져 17세에 전라도로 건너와 여러 격파를 차례로 역방하시다가, 이게 차천자가 있는 보청교도 정읍에 있어요. 이밤리.
거기도 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이게 정사님께서 굉장히 당돌하시고 그런 면이 계셨던 거죠. 정읍 그 화해리에서 결국은 화해리의 의거 중 그게 그 여기 보면 김해운가 화해리 김해운가의 대종사의 친형을 받아 이게 대종사가 직접 찾아서 이것을 화해제후상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받아서 원기 3년 7월에 대종사께 오시고 갖고 이제 결국 영산에 오시죠. 약관 19세에 수의단 중앙위에 선임되시며 수의단 중앙에 임명되실 때가 19세.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여기 대산종사님이 십상 말할 때 처음에가 앙천기원상, 두 번째가 심사회원상. 이게 스승을 찾아서 그 소원을 해결하려는 상. 셋째가 중앙으로서 법을 이은 중앙개법상. 중앙을 이었다. 이거죠. 여기까지 지금 읽어본 겁니다. 약관 19세로 수의단 중앙에 서임되시며 법인 성사를 8인 동지와 함께 혈인의 이적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구인선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마다 8구인선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정산용사가 뒤에 오시니까 처음에는 8인으로만 됐다가 정산용상이 나중에 오시니까 8인에 있다가 9인이 되니까 8구인 그랬지 9인선진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8구인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되고 그 후 복례산에서 대종사를 모시고 5년 동안 만 4년이죠. 새 교법의 초안을 보좌하시고 이것을 복례 조법상 복례산에서 법을 짜시는데 도움을 드렸다. 보좌했다. 그런 의미죠. 원기 9년부터 이제 익산총부 건설한 뒤부터는 익산총부 건설의 모든 동지와 수고를 함께 하시며 12년 동안 교제 연구와 인재 양성에 주로 당무하셨다. 이것을 보통 여기서는 초도 교화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기 21년부터 6년간은 영산에서 성지사업과 후진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창건사를 초안하시고 원기 27년부터는 이게 1942년부터는 다시 총부에서 정전 편찬을 도우시며 교법 전반에 보필의 역을 다하시다가 대종사 열반에 따라 후계 종법사로 추대되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정전을 보필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개벽 개성상 그래서 종법사를 이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이렇게 해죠. 앙천기원상, 심사회원상, 중앙개법상, 복례조법상, 그 다음에 초도교화상. 처음에 익산총부 건설한 뒤에의 그 활동이고, 그 다음에가 개벽 개성상, 법을 이으신 거, 여기까지가 지금 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1136종에 보면 정산종법사 열반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읽을 건데, 열반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 뒤에의 모습들이 다시 열거가 됩니다. 이게. 종법사로 되실 때 정산용산 연세가 몇 세실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40대, 50대, 60대. 60대는 너무 아니네. 제가 계산해보면 44세. 이렇게 됩니다. 44세. 지금 우리 시대에 40대 하면은 안 쳐주잖아요. 더 커서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역량이 계신 분들은
30대든 40대든 그 세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역량이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걸 쭉 읽어본데 이렇게 정산종사가 이렇게 돼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법사를 역할을 이제 이때부터 하죠. 자, 이 타이틀을 보면 개벽 개성상,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하는 정신개벽 있죠. 이 정신개벽의 대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그 종법사의 역할을 딱 주어진 거죠.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인데, 처음에 이게 1101쪽에 보면 뭐가 나오면요. 일정의 탄압과 해방이 나옵니다. 일정의 탄압과 해방. 이게 1092쪽 한번 펴보세요. 1092쪽을 보면 대종사님 제세시에 그 시국의 각 긴박과 계획의 보류 이게 나와요. 시국의 긴박 있죠. 시국의 긴박. 이게 정산종사에게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져 가서 이제 정산종사 때 되면 더 압박, 프레스가 더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의 정말 뭐라고 할까? 대종사님께서 슬쩍 당신의 열반을 통해서 슬쩍 이렇게 밀어놨어요. 이렇게 쓱 힘을 압박이 슉 오는 것을 쓱 빼놨어요. 그리고 일제가 볼 때는 이든 스스로 자멸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일주일 안에 차근차근 다시 이어가니까 이제 서서히 더 이제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압박. 이렇게 피었다가 안 되겠네? 하고 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정산종사님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일정의 탄압을 이 장을 쭉 읽어보면 꼭 대종사님 앞에 시국의 긴박하고 거의 문맥이 비슷해요. 그것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한번 그러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정산종법사 취임 후 당면한 첫 난관이라고 했죠. 난관은 뭐냐면 패전의 빛이 날로 짙어져가는 일정 당국의 노골적인 탄압과 수탈에 대처하는 일이었다. 정말 이거 절박한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제가 패전할 거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정산종사도 인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막판에 이렇게 뭔가 그보다는 쓱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면 주산 송도원 선지님도 하도 갑박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몇 개월만 참으세요라고. 그 몇 개월 뒤에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거 정산종사님이 이때 나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차일필 이렇게 밀어요. 피해다녔다가 부산에 가는데, 그때 부산에 연합군 있죠. 연합군들의 그것이 소식이나 그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것은 직접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일경은 이게 일본 경찰이 이때는 경찰 국가니까 일경은 대종사께서 열반하시면 네 분으로 교단이 자멸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으나 맞죠. 이게 자멸할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일사불란한 계승전 전진을 보고는 아까 일주일 이내로 종고사 선출도 하고 그다음에 취임식도 하고 이런 전진을 보고 탄압과 수탈을 이제 더 긴박이 아니라 긴박한 정도보다 훨씬 더 세게 오는 거죠. 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의 범종이 헌납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공출되고 쇠붙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좋은 것이 총탄도 녹여서 평화로운 데 만들어야 되는데 수도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생하는 데 쓴다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건 안 했어야 돼. 정말. 모든 법회는 집회계, 모든 것이 집회계를 제출해야 돼. 언제 뭐 모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면은 임석경관이 설교 감청을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이 다 듣는 거 같고 이상하다면 니네 문제가 있어. 이건 지금 대학자를 보면은 보는 쪽에서 오른쪽, 왼쪽 앞에 딱 경찰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면은 칼참 옛날에 순사라고 했나요? 관례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근로동원이 가중되면 물론 산업부의 농작물도 강제 공출돼요. 이때 그 산업부의 논이 어디냐면 오상리. 제가 전에 말 잘못했죠. 교당. 동영교당 가까운 일대 오상리에 있는 여기 논이 있었는데 이런 해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공출로 거의 다 이제 빼가버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막 밤 2시, 3시 이런데 몰래 가져와서 그래 어디 근근히 그래가지고 깻목 같은 거 나오면은 그거 퇴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고 그 다음에 밥 같은 거 있고 넣으면은 이렇게 싸줘도 고봉으로 싸줘도 지금 부족한데 이걸 이렇게 깎은데 또 밑에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깎고 밑에도 이렇게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기만 달래는 정도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징병, 징용, 훈련 등으로 남자 청년 일동들은 집단 생활이 어렵게 돼요. 있으면은 이렇게 막 징용시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징용을 가신 분이 있어요. 최정균, 양태설 이런 분들이 징용으로 그리고 대기자로 이제 좀 더 나이가 좀 어렸나 보죠. 이은석, 전태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고 징병을 회피하신 분들도 계세요. 징용이 나왔는데 안 가. 어디로 숨으셨는지. 이게 지금 정광훈, 중산 정광훈, 이건춘, 이병은, 동산 이병은 옛날에 대산용사님 법무실장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런 저희만 아니라 한국 사회 그때 한국 사회라 하면 아니죠. 그때 일제 강점기에 거의 모든 조선 사람들이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산업대란 이름으로 산업대라고도 하고 이게 증산대 뭔가 증산한다는 증산대라는 걸 조직해갖고 토탄 같은 걸 캤어요. 이게 지금 원대 가면 봉황호 있죠? 수도코, 지금 봉황이 아니라 수도코. 닭 있는데. 닭. 토트넘. 우리 봉황이 더 멋있죠. 닭하고 봉황하고 다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토탄도 깼지만 여기 보면은 새말, 계룡리, 오룡동 이런 데 가서 토탄을 깼던 거예요. 토탄. 왜냐면 그걸로도 이렇게 연료를 했나고 지금 생각하면 내연들 많이 나올 건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대란 이름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리고 이런 이름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사람을 분산도 시키고 여자 청년 임원들은 정신대를 면하기 위하여 지금 정신대 문제 나오잖아요. 이게 아직도 한일관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못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위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보고 그러면 됐다. 하면 될 건데 이게 서로 이제 안 하는 거잖아. 안 했다고 우기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면하기 위해서 그때 사무요원을 제외하고는 공장 또는 병원에 분산 취업하였다. 여성 청년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주로 황정신행님이 동대문 부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김한란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화여대로 결국은 재판에서 지죠. 그때가 기독교 세상이었거든요.
그런 원래 황정신행님 거였어요. 그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황정신행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곤란했던 일인 거죠. 근데 이때 박은섭, 이용진, 송자명, 송영봉은 정산용사님 따님이시죠. 정양진, 덕타원, 김서업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해서 이게 사진 있어요. 간호사로. 그때 이때 송자명 이분은 나중에는 교단에 병원 관련된 일들 계속 이어갔던 분입니다. 이렇게 하여간 뭐든지 피해갔던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원기 30년이면 1945년이죠.부터 그들은 이제 교화단 조직, 이게 단조직이죠. UMC에서 일을 금지했어요. 이제 그런 활동도 못하게 강제 못하게 하고 필경은 군부라고 하면 이게 전북 병사부 사령관 이 군부들을 앞장세워서 소위 불교의 황도화라는 마지막 계획에 세회상을 끌어들여 정정과 회규까지 그들의 국책에 맞도록 개편 시행할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건 한마디 말하면 천황폐하 만세 해라는 소리예요. 이게 천황이 말이 돼요. 일본 그냥 왕에 불과한데 그걸 신성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군부가 뭐냐면 사실은 긴박했어요. 이게 전북 전투사령부가 나중에는 총부에 주둔을 해요. 이게 1945년 7월 25일이니까 8월 15일 얼마. 그들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몰수시키고 간판도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들 이렇게 회수시켜보려고 하는 거의 긴박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죠. 이때 이에 정산종법사는 일찍부터 대종사를 존경하던 방문사의 상야 순영. 이분이 소태산 종제 때 설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령들이 기분이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스님이라 그분들이 뭐 하니까 못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편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몇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예봉을 서서히 무마시키는 한편 지방 순회를 빙자해서 이게 뭐냐면은 뭔 서류를 만들었어요.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해라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뭐 근데 마지막 도장을 누가 찍어요? 종법사인 정산종사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종사님이 안 계신다. 근데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도장을 찍냐. 이렇게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순회를 빙자해가지고 부산에서 시위를 이렇게 보내시다가 결국은 8.15 해방을 맞아 그 위경을 면하고 희망이 양양양 교단 발전사의 3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게 제가 이걸 긴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교단 그때 당대에 이렇게 회고담을 보면 정산종사, 주산종사 이런 분들이 거의 일제의 패망을 거의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보가 생각보다 정보를 많이 접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걸 그냥 싸우려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금편 2장을 보면 구금편 2장 구금편 2장 한번 펴봅시다. 여기 있구나. 앞에 놔놓고 구금편 2장 2장에 보면 이듬해인 의류 7월 이게 1945년이죠. 45년 7월 부산에 가시사
초량교당 법당에 써붙이시기를 사은상생지 삼보 정위소라 하시고 시국의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게 정산용사께서 부산에서 진짜 연합군의 활동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데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정보를 접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서 기도만 하시러 간 건 아니다. 이게 사은상생지, 사은이 상생지잖아요. 삼보, 정미소, 이걸 써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런 것이 있고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물으면 그 회고담에 뭐가 나오냐면 대종사님께서 꼴머슴. 옛날에 꼴만 베는 머슴도 있었나 봐요. 다 못 봐서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꼴머슴은 가고 일제를 꼴머슴으로 보고 큰 머슴이 와서 이제 조선이 잘 된다. 큰 머슴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미국이 큰 머슴이요? 저쪽은 소련이네 또. 우리가 큰 머슴인가?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르고, 교단품 1장을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해방되기 1년 전인 원기 29년, 그러니까 1944년 10월 어느 날 정산종사 옛글 한 귀를 써주시며 구근과 교훈의 장례가 이러하리라 하시니, 이게 뒤에 읽어봅시다. 계산에 안개 개면 울창하고 높을지요. 경수에 이게 뭐죠? 거울 같은 그런 잔잔한 물 있죠. 바람차도 잔물결은 절로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봄철 지나 꽃다운 것 다 시든다 말을 마라. 봄이 지나니 꽃이 다 지잖아요. 그렇다고 꽃이 다 시들었다고 말을 마라. 따로 저 중류에 연밥 따는 철이 있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꽃이 막 지잖아요. 꽃이 떨어져서 지는 지년 시절 같아도 연밥 따는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게 좋은 세상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여기를 보면 정산종사님께서 첫 번째 종법사에 되시고 하셨던 게 뭐냐면은 해방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일제의 압박을 하여간 피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대산종사는 전란, 불휴상, 전란 중에도 쉬지 않고 교단을 이끌어갔다. 전란 중에도 교단을 이끌며 교화를 쉬지 않으셨다. 교화를 쉬지 않았다 그 말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군인들을 앞세워갖고 총부에다가 군인 자기들 군부대의 간판을 붙이려고 하는 상황까지에서도 정산종사님이 어떻게든지 시국을 다 살피시고 그런 와중에 그것을 돌파했던 그런 모습을 종법사가 되고 나서 43년 대흥산 열반이니까 6월이잖아요. 1943년, 44년, 45년, 한 2년 이 과정에 살얼음판고 정산종사니까 이 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 있다. 정산종사의 종법사로서의 첫째 임무가 뭐였냐 이거예요. 그것을 느껴보시자라고 쭉 읽어본 겁니다. 이게 좋은 일로 첫 번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정산종사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대응을 시켜보게요. 정산종사님께서 일제의 그 탄압 속에서도 이걸 지혜롭게 잘 헤쳐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산종사 이걸 보고 우리도 해가야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키워내야겠다. 지혜롭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원물교 교사 읽기 정산종사의 종국사 취임
그 첫 시간을 살펴봤습니다.